안녕하세요. 저는 큐로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건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카티가 어떤 치료제인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리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또 저희 큐로셀은 어떤 기술로 이 카티를 개발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카티라는 제품이 세계 최초로 FDA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노바티스라는 회사의 킴리아라는 제품이 처음으로 미국 FDA에 허가가 됐죠. 불과 이제 5년 전 얘기고, 우리나라에는 작년 3월 정도에 허가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올 4월부터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킴리아 하나만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고, 약가는 3억 6천만 원이고,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특성상 이 약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최대 600만 원까지인가 내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 카티 치료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기존 치료제하고는 다르게 1회 투여로 말기암 환자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은 뭐냐면, 말기암 환자라는 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우리 일반인 사이에서나 쓰는 용어고요. 재발성 불응성 환자라는 표현이 의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발성, 그러니까 약을 써서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발하거나, 또는 불응, 항암제를 썼는데 그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그럼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환자한테 이 카티 치료제를 썼을 때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뭐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90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CT를 찍어보면, 펫CT 찍어보면 암이 전부 다 사라지는 이런 기적적인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의학적으로 완전 관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완전 관해는 사실 한 달, 뭐 3개월 안에 완전 관해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완전 관해라 하면 환자의 몸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을 때 더 이상 암세포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 관해고, 그 완전 관해가 5년을 유지를 해야 그제서야 의학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환자가 이 카티 치료제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에밀리 화이트헤드라는 어린 소녀였는데요. 2012년 사진 보시면 이 환자는 이제 백혈병, 급성 백혈병 환자였고요. 재발성 불응성이죠. 어린 환자로서는 최초로 이 CD19 카티를 투여받은 최초의 환자가 됐고요. 운이 좋게 효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이 치료제로 살고 있는 거죠. 이제 10년 됐으니까 완치라는 표현을 해도 충분합니다. 5년이 지나면 완치니까. 그래서 2017년 킴리아,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예스카르타라는 CD19 카티가 허가가 됐고요. 2020년에 예스카르타에서 파생된 티카터스라는 거의 유사한 치료제가 또 허가가 됐습니다. 이건 적응증만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작년이죠. 세 번째 CD19 카티죠. 엄밀히 말하면 네 번째지만 뭐 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봤을 때는 세 번째 브레이안지라는 제품이 BMS에서 출시가 됐고, 2021년에는 이제 아벡마라는 또 다른 종류의 CD19 카티가 아닌 BCMA 카티가 허가됐고, 2022년이죠. 올해인데 카빅티라는 또 다른 BCMA 카티가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봤을 때 카티 허가된 거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CD19 카티, 하나는 BCMA 카티. CD19 카티는 두 가지의 혈액암에 허가가 됐어요. 하나는 비세포 림프종, 또 하나는 비세포 백혈병. 두 가지의 허가가 됐고, 요 BCMA 카티라는 거는 요즘 이제 안성기 씨가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을 대상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두 개의 제품이죠. 여기에 있는 CR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완전 관해 성적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을 했을 때
킴리아는 완전 간해가 32%, 10명 중에 3.2명이 완전 간해가 됐고요. 예스카르트는 그보다 높고, 브레얀지도 그보다 조금 높고 한 50% 정도, 예, 그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카티 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큐로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처음 창업했을 때 제 세 가지 고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 고민은 우리나라는 뭐 카티 하는 회사가 당시만 해도 별로 이제 없었으니까 미국은 굉장히 많았고, 과연 큐로셀을 글로벌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 회사와 차별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로 어떻게 뻗어나갈 것인가, 이런 세 가지 고민이 고민을 했었고, 늘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010년대에 개발된 카티 치료제의 한계들, 그 한계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CD19 카티에서 백혈병과 림프종의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1년 또는 6개월 또는 뭐 3개월 안에 재발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재발되는 요인도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환자는 더 이상 이제 생존하기가 좀 어렵죠. 카티 치료제를 했는데 재발이 됐다 그럴 때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오래 살 수 있게끔 재발이 안 오도록 하는 재발 방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백혈병에서는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에 8명, 9명이 전부 완전 관해가 돼요. 백혈병에서는. 근데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에서는 같은 혈액암이지만 치료 성적이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요. 완전 관해 성적이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혈액암인데 왜 이럴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성적을 더 백혈병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을까? 이런 것이 두 번째 숙제.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숙제죠. 고형암, 주변에 있는 흔한 위암, 폐암, 간암 이런 환자들에서 카티 치료제를 썼을 때 치료 효과를 어떻게 더 보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고형암 임상은 거의 다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런 기술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고, 또 하나는 이 약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3억 6천, 일본하고 가격을 맞췄는데 미국만 가도 4억, 5억씩 되니까 지금 환율로는 훨씬 비싸죠. 5억, 6억이겠네요. 어쨌든 그런 가격이 비싼 약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만들 것인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치료 성적 향상을 포커스해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오비스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림포마에서 치료 성적을 지금의 한 40%의 완전 관해율을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 그 기술은 고형암에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다 라고 저희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림포마는 백혈병보다 조금 더 고형암스럽거든요. 이 림프 노드에서 이렇게 덩어리 져서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그냥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백혈병과는 다르게 좀 더 고형암스럽습니다. 이제 이게 카티 세포라고 하면, 일반적인 카티는 이 칼을 발현만 하고 있습니다. 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바깥쪽에 클립 같이 생긴 칼을 발현만 하고 있고, T 세포가 카티 세포로 이제 전환이 된 건데, 유전자 저작을 통해서. 그런 세포들의 문제는 이 카티 세포가 암세포에 가서 열심히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스스로 지칩니다. 우리가 권투 선수가 1라운드 때는 되게 쌩쌩하다가 뭐 5라운드, 6라운드 이렇게 가면 지치듯이 이 지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이 PD-1 TGC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친 카티 세포에는 PD-1 TGC 존재해가지고 이게 마치 카티 세포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티 세포를 자동차라고 하면 이 브레이크들이 많이 생겨서
암세포가 와서 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카티 세포가 이 PD-1 TGS를 갖고 있는 카티 세포가 암세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PD-1 TGS를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와서 카티 세포, 지친 카티 세포에 PD-1 TGS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때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비스 카티의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저희만 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도 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는 다 특허가 등록이 되었고, 아마 미국은 조만간 특허 등록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 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뭐 저희가 약속했던 2020년에 9월 달에 IND를 냈고, 무려 5개월이면 이제 식약처에서 IND 검토에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동안 이 임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시간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1년하고 한 3, 4개월 더 됐죠. 2022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인가요? 4개월 전에 저희 일상 결과를 가지고 유럽에 있는 유럽 혈액학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애쉬라는 그 미국 혈액학회 다음으로 큰 이제 글로벌 학회죠. 거기에서 저희가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상 결과는 CR 82%, 그러니까 킴리아가 허가받을 때 냈던 32%보다 무려 2배 이상 좋은 CR 결과를 발표를 했고, 당시 이제 11명 중에 9명이 CR에 도달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지금 림포마 임상을 하고 있고, 성인의 백혈병은 아마 다음 달부터 임상을 성모병원에서 시작할 거고,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도 저희가 임상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 글로벌리 혈액암, 카티로 치료되는 혈액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제품을 허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에 4,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상업용 카티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내년 3월에는 공장이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올 6월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거의 다 올라와서 밖에 외벽을 붙이고 있고요. 2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고, 앞동은 연구소와 본사, 뒤는 이제 카티 GMP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카티 공장이 될 거고, 안에 구성은 이제 카티 제조실과 뭐 분석실 이런 다양한 필요한 GMP에 필요한 시설들로 채워져서 3월 정도면은 완공을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카티의 치료제가 쉽게 뭐 가정하자면 우리가 폐암에 대한 카티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큐로셀이 한국에서 임상을 해서 불과 1년이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외국에 나가도 시간적으로 이렇게 손해보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비싼 미국에서 임상을 하고 이러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비슷한 사례가 이제 레전드 바이오텍이라는 곳인데 중국에 있는 회사였고요. 레전드 바이오텍은 2017년 6월에 에스코라는 큰 그 미국 종양학회에서 BCMA 카티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때 19명의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9명 전부 다 이 약물에 반응을 했고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2017년 6월에 발표한 거를,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7년 12월에 얀센이 4천억 원을 계약금을 주고 삽니다. 계약을 하고 이걸 글로벌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죠. 글로벌 개발이라 하면 이제 미국 개발입니다. 미국 개발을 추진하는데 2018년 5월에 IND 승인을 받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FDA에서 임상 허가를 받아서 2018년 5월에 허가받았고 2022년 2월에 FDA 승인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년 조금 안 걸린 거죠. 근데 3.7년 걸렸는데 FDA 승인하는데 뭐 리뷰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렸으니까 실제 임상한 거는 한 2.7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실제 약을 개발해서 중국에서 개발한 약을 미국에 옮겨서 허가받는데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든지 좋은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암에 대한 치료제를 작은 숫자의 임상을 통해서 확 증명을 한다면 그 다음에 미국을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로셀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있고요. 총 한 11개 정도의 카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한 지금 5개 정도의 새로운 카티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당연히 뭐 고형암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카티로 작동한다. 동물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에 언제 들어갈지, 임상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다음 파이프라인의 임상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히 새로운 종류의 카티를 많이 확보를 이미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비슷한 접근을 하는 회사들이 있긴 한데요. PD-1 하나만 없애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미국의 카리브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크리스퍼 캐스9으로 노벨상 받은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있잖아요, 여자분. 그분이 이제 창업한 회사고 카티에서 크리스퍼 캐스9으로 PD-1을 없애서 PD-1의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겠다라는 걸로 임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신통치 않았어요. 그렇게 지속 기간이 높지가 않아서 어쨌든 그런 회사들은 있지만 저희처럼 PD-1과 TGIT을 동시에 양을 줄이는 완벽하게 제거는 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PD-1의 경우에는 한 70% 정도 없어지고 TGIT의 경우에는 90% 이상 다 없어져요. 저희 기술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임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PD-1 TGIT을 컨비네이션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만의 기술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저희가 특허를 다 내놨고 CR이 32%고 보통 PR까지 하면 60%대입니다. 그러니까 CR과 PR을 더해서 한 60%의 환자들이 카티를 맞으면 PR이든 CR이든 네, 근데 PR은 사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바로 또 암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CR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카티에 불응하는 환자는 한 30-40%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불응 환자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 킴리아에 킴리아를 했는데 치료가 안 돼 라는 환자를 데려다 임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희 임상 디자인 자체가 한번 CD19을 대상으로 하는 카티 치료나 뭐 항체 치료를 했던 환자는 저희 임상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데이터화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 킴리아 불응 환자에 대한 임상을 하려고 하면 정말 킴리아 불응 환자를 모집을 해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해서 식약처에 제출을 해야 그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